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도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쌀쌀한데요. 곳곳으로는 비 소식도 있어서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또 중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북부에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부터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7도, 대전과 대구는 6.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11도, 광주는 11.9도, 부산은 11.2도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황사 걱정은 없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사라진 외제차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내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갔다 왔는데 내 차가 사라졌다. 네. 그런데 이웃이 내 차를 팔았다. 뭐야?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내 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웃이 내 차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CCTV를 확인하고 알았다 그래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검은 마스크에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차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고 가가지고 차를 그냥 시동을 걸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연히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이 왜 내 차를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로는 차문을 그 차가 며칠째 서 있길래 차문을 그냥 열어봤더니 차가 그냥 열리더라 문이. 봤더니 시동도 걸 수 있도록 차 키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순간 딴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차를 끌고 나가서 브로커한테 1,2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내가 마침 또 빚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차문 열고 그러면 경보가 보통 울리잖아요. 차 주인은 왜 차 안에다 키를 두고 갔을까? 그러게. 궁금할 텐데요. 차 주인 말로는 그래요. 내 오피스텔이고 내 주차장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주차장에다 그냥 차 키를 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차문 잘 안 잠그고 뭐 차 같은 경우에 덩치도 크고 차 뭐 번호판도 다 있으니까 누가 가져가겠어? CCTV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 온 건데 근데 이웃이 생각할 때는 열리네? 키도 있네? 네, 그리고 차 끌고 나가가지고 팔고 돌아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내 재산이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웃이 그 차를 팔았습니다. A 씨 그럼 차를 돌려받았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차를 1,200만 원을 받고 넘겼잖아요. 이 브로커가 다시 또 업자한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내 차 이거 누가 훔친 차량이다. 그러니까 차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업자 하는 말이 나 GPS도 다 떼버렸고 그러니까 차 2천만 원 주면 내가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경찰은 지금 업자하고 브로커가 도난 차량인 줄 알고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차량 명의자도 다르고 네. 이 판매하는 것도 뭐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버젓이 팔려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난 그거 참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살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로 살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차 번호판 떼고 이른바 대포 차량으로 바뀌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키 절대 차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야, 이거 참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고 서세원 사인은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지난 20일 서세원 씨가 한 병원에서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링거를 맞다 심정지가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병원이 서세원 씨가 사망한 이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간판도 내리고 지금 사람도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뭐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서 병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은 지금 병원 인근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서세원 씨 측은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정확한 사인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병원 측이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그냥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다. 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을 한국인이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운영했던 원장은 즉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운영이사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세원 씨 측은 지금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죽음도 황망한데 사인조차 알 수 없으니 정말 유가족들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 절차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건가요? 네. 고 서세원 씨하고 형 동생을 할 정도로 아주 각별했던 사이였던 측근이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 시신을 국내로 운구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로 운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신 운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유족 측은 지금 현지 대사관 측에 화장 또는 운구 두 가지를 다 신청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운구가 된다고 하면은 유족 측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유족은 그 사인을 알고 싶을 텐데 병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병원 문을 닫았다? 네. 야, 이것도 참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주차 꼼수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니발 전기차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카니발 전기차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렇죠. 아주 네. 없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카니발이 세워져 있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까 카니발엔 전기차 충전 네. 어떤 단자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유구를 열어놓고 충전기를 그 주유구 있는 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야, 꽂아뒀다 이거. 그래요. 전기차인 것처럼. 참,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카니발이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황당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올려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카니발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는 그냥 내연기관 차입니다. 네. 네,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뭐 쉽게 말해서 꼼수를 쓴 그러네. 건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해당 차량이 단속이 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오직 전기차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가능한 차량만 세울 수 있고요. 그 외에 내연기관 차량이 세웠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게 되고요. 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역시 이것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이것저것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로 가로막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즘 차 가지고 나가면 아시겠지만 참 주차하기 힘든데 네.
아니 그렇다고 저러면 안 되죠. 주유구를 열고 글쎄 말이에요. 네, 전기차 충전기를 꽂아뒀습니다. 야,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쯤 되면 주말에 어디 갈까 나들이 계획 이쯤은 세우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냥 이렇게 근교인데 네.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꽤 가깝다는 네. 말인데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에서 한 30분이면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어디가요? 곳입니다. 바로 고양시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가. 고양시.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산 호수공원 가서 네. 강아지 산책 한번 시켰었거든요. 너무 좋던데요? 고양시 하면 일산 호수공원 떠올리실 텐데 그곳에 호수공원 말고 다양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고향 같은 고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실까요? 서울에서 1시간 내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와 도심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일산 호수공원이 있는 곳. 경기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 고양시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봅니다. 고양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신도시죠. 하지만 제가 만난 고양시는 포근한 농촌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얼마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뭐 시골 농가 분위기인데요. 이곳에선 주로 가와지 쌀을 경작한다고 하는데요. 농부들을 따라가 보니 가와지 쌀 벽실을 온탕에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작업이에요? 벽시 소독하는 작업인데요. 벼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소독 과정이에요. 벽시 육류하는 과정부터 그 병충해를 예방해 주는 거죠. 벽시에 있는 병원균을 제거해야 키다리병, 도열병과 같은 병충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농사도 과학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대. 고양시의 혁신을 계획하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저 상암동에서 왔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왔더니 농촌이에요. 지역 자체는 원래 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네. 됐죠. 이제 봄철에는 농사를 또 준비하는 시기고 예. 아주 분주하게 아마 활동을 하셔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같이 작업에 함께 하시면 아마 예. 올 수확하는데 예. 풍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직접 예. 나와주셨으니까 예.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예, 가시죠. 네. 예. 듣던 것처럼 굉장히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기계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네, 벽시를 파종하는 기계인데 모짜리에서 이제 처음 파종하는 단계죠. 저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흙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흙을. 넣을까요? 파종 기계에 흙만 넣으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흙을 들어 올리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겠는데요? 일이 힘들어요, 요새. 다 농사일이 힘듭니다. 물사정도 좋고 토질도 좋고 농사 짓기는 최고 편한 데입니다. 그 수만 년 썩은 토탄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그 원조 개선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진짜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겁니다. 이 지역에 나는 건. 식사하러 가시죠. 고된 노동 중 드디어 점심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작업 내내 쌀맛 좋다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점심시간이 정말 기대됐거든요. 야, 이게 또 푸짐하게 맛있게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예. 향이 일단 구수하고요. 예. 이거 맛부터 좀. 예, 드시죠. 이게
살기가 좋네요. 네, 좀 쫀득하고 또 부드러워요. 더 쫀득하고 부드럽고. 네, 일반 맵쌀에 비해서는 찹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밥맛이 아주 좋은데 이게 쌀이 좋아서 밥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솜씨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밥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쌀은 찰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한 10% 정도 적게 넣어야 맛있는 밥이 되고 미리 쌀을 불리지 않아도 바로 씻어서 그래요? 밥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 닭볶음탕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밥하고 먹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뭐 예쁘게 생긴 이 병은 뭡니까? 이게 강아지 쌀로 빚은 그 막걸리입니다. 한번 맛을 보시죠. 쌀도 맛있는데 막걸리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이게 막걸리 특유의 맛이 있긴 한데 그 단맛도 있긴 한데 이게 저 자연적인 단맛인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인공 조미료 전혀 이제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당근을 한 3차례 걸쳐서 당근 저 삼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산이 이렇게 많지 않고 과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향과 그 막걸리가 갖고 있는 이 단맛이 아주 자연스럽게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가와지 쌀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엔 고양시가 가진 오랜 역사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가와지 벽시는 그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의 이제 재배벽. 그래서 그 미국의 연구소에서 그 이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벼시에 갖고 있는 그 소지경, 벼가 이제 자라면서 소지경에 있어서 이게 저 재배벼라는 것이 그 확인되는 탄립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502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인 가와지 벽시가 발견된 고양시. 고양 가와지 벽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가와지 쌀을 이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가와지 벽시의 역사를 잇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가와지 쌀을 특화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거죠. 네, 가와지 쌀은 전국 농산물 품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품종입니다. 맛은 저희가 보장합니다. 가와지 벽시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와지 벽시 박물관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한 거니까. 이곳에서는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 함께 당시에 사용된 농기구가 전시되어서 한반도의 농업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덕양산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토성, 행주, 산성.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부담 없는 코스라서 고양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집이 가까워가지고 좀 답답하고 할 때 자주 와가지고 좀 쉬고. 이 행주 산성이 참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여기가 조경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뭐 머리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들릴 수도 있는 좋은 공간이고. 산책로로만 이용됐던 행주산성, 더 뜻깊은 여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진행하는 역사 생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살고 피는 행주라는 것이 결국은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같이 그 산책을 하면서 그 설명도 듣고 그 설명이 끝나면 그걸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어린애들부터 우리 성인들까지 다들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자주 와봤어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이라는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와 관광 이야기 또 이쪽에 한강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일 장군이 조선군 2,300명을 이끌고 왜군 3만 명을 단 하루 만에 물리친 행주대첩의 전승지 행주산성입니다. 네. 2,300명의 병력으로 13배가 넘는 왜군을 격퇴한 행주대첩. 내성까지 침입한 왜군에 아녀자들이 돌을 나르며 승리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이때 전해졌죠. 군인만 싸운 게 아니고 관군, 순군, 의병, 행주에 돌 군여자들이 담아서. 맞아요. 혼연일체가 돼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예. 올라가 보니까 진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군사작전 하기 아주 좋았겠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125m 정도 높이지. 올라와 보면 사방이 다 확 트여가지고 그러게요. 뭐 한강은 물론 저 북한산까지 다 보이기도 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사방을 다 둘러보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멋있지만 밤에 조명 켜놓고 이러면 아주 멋있겠는데. 예. 4월 28일부터 그 행주산성 야간 축제, 행주가 예술이야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한 17일간 하는 행사인데 아마 여기에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해설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프로그램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행주대첩의 비장한 무기 신기전을 만들러 충의정으로 가시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활이 없어도 날아가는 귀신 같은 화살. 나무를 동그랗게 이렇게 깎아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옛날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시장님. 네. 시청 옮기신다면서요? 아, 예. 시청을 지금의 주교동에서 저쪽에 그 백석동에 그 업무 빌딩을 기부 체납받은 게 있습니다. 저 공간이 좁아서 많은 그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초래해 왔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자, 이제 신기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발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발사! 너무 멋지게 발사됐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로켓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장갑차가 있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라고 아마 그런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주산성의 무궁무진한 그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생태 이야기 활용해서 다양한 아마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고양시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요. 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도 고양시에 이렇게 새로운 곳이 많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양시에 이곳저곳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등잔 밑이 어두웠나 봅니다. 이번 주말엔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양시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반가운 스타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단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초대 손님은 기분 좋은 두 사람인데요. 리허설 하는 거 제가 엿들어봤더니 노래가 끝내줍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한 분은 시원한 라이브가 필살기인 청량 고음 퀸으로 유명하고요. 또 한 분은 주먹만한 얼굴과 노래 실력, 또 끼로 트로트계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나, 장성호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나다나, 밝은 다나 김다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 아이돌 장송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는데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인연인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SNS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요도 열심히 눌러주고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송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트롯 가수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나 씨도 20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20대 같은데.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10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있으면 응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형성호 씨도. 네, 뭐 누나랑 사실 진짜 SNS 친구고요. 사적으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오늘 친해진 거고. 네, SNS로 너무 이렇게 댓글 달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한 누나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너무 편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요즘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어느 정도 바빠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찾아주시고 정말 스케줄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걸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매일매일 생각이 나요. 네. 매일 매니저가 열심히 하는구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또 더 감사드리고 또 가족들 안부까지도 여쭤봐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송호 씨도 인기를 좀 실감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좀 줄었고요. 일단 거기에서 조금 요즘에 바빠졌다라는 그런 실감이 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인기가 생겼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5월에는 스케줄 더 바쁠 텐데. 그러니까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축제도 많고 할 텐데. 바쁘면 좋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인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로트 가수의 인기의 척도는 행사비다. 그렇죠. 수입이 달라지죠. 여기서 살짝 궁금해요. 두 분 행사비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신인 때보다 한 5배? 네,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괜찮네. 와, 좋다. 저는 아직 제가 이제 경연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전보다는 좀 더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몇 배 인상 예상하세요? 그래도 제가 전에 다녔을 때보다는 한 5-6배는 오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한번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는 뭐 마스크 써도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당연히 뭔가 수입도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은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1년 365일 얼음을 안 먹습니다.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덥더라도 에어컨도 안 틀고 추워도 히터를 안 틉니다. 네. 그리고 각종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아요. 목 상할까 봐. 네. 그리고 가습기도 항상 틀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네요. 네네. 장성호 씨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 항상 따뜻한 거를 두르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목을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자고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을 자기 전에 뿌리고 일어나서 뿌리고 그다음에 뭐 소금물로 가글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목에 대해서 좀 살균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좀 것들을 많이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다나 누나랑 관리하는 방법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요. 물도 많이 마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스튜디오 오면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샤추가 해가지고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맨날 목이 잠겨 있다고. 네. 아유, 진짜 참 오늘 두 분께 많은 걸 배워가네요. 반성합니다. 네. 오래 가려면 이때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하우가 다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다나, 장송호 씨 인생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홍규 씨가 준비했죠? 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트로트 아이돌 김다나, 장송호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입니다. 네, 가슴속 깊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가슴속 깊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트로트 아이돌 김다나, 장송호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성공의 목적, 가족입니다.
가족. 아니, 사실 가족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말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은 단어잖아요. 먼저 우리 이제 장성호 씨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은 뭐 트로트계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 사실 경연 당시 저도 온라인 투표 때 7명씩 이렇게 해야 될 때 장성호 씨 포함해서 할 만큼 벌써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가수지만 지금보다 사실 앞으로 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가족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헌신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밤낮 없이 운전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저를 또 보살펴 주시기도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셨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가족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호 씨 실제로 보고 너무 놀랐었던 게 외모가 너무 애떼셔가지고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003년생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21. 21살. 네, 맞습니다. 예인 씨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21살 성호 씨가 지금 데뷔 몇 년 차일까요? 21살. 근데 꽤 오래됐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역시 눈치 네. 빠르신데 성호 씨가 올해 데뷔 10년 차라고 합니다. 그래요? 와. 데뷔 10주년이면 10살에 데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공식 데뷔가 2013년이고요. 사실 비공식 데뷔로는 제가 2007년 5살에 데뷔해서 올해 귀여워. 7년 차예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3분의 2가 트로트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신동 얘기 들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좋아했나 봐요, 트로트를. 글쎄 말이에요. 아니, 저도 사실 정말 이 앨범 찾아보면 저렇게 귀엽잖아요. 네. 무슨 아이가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그 빨간 머리 호가 몇 살 때예요? 그랬더니 그게 10년 전 11살 때 첫 앨범을 공식 데뷔를 한 거예요. 대단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지만 5살부터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꿈꾼 대단한 어린이도 아니지만 정말 아기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5살 때는 그럼 트로트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가게를 그때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항상 흘러나오던 노래들이 트로트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태진아 선배님의 동반자를 한 번에 부르면서 이 손가락 제스처와 함께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노래 한 번 들으면 하는 말. 그 애들이 그거 부르면 귀엽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와,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 사랑이 시작이 됐고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살 때 트로트가 내 미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7살 때? 아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일단은 트로트에는 수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이렇게 확 끌렸던 것은 꺾기와 떨기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꺾기와 떨기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가슴속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네. 이미 취향이 독특했네요. 그러네. 꺾기와 떨기? 네. 그게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짧게 이제 옛날 노래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같이 박수 치면. 이야. 이렇게. 군인가 놀아보니 버들잎 외로운 이 정점 밑에 울었소 소리쳤소. 네, 여기까지. 야, 제대로 꺾이네. 막 드리블을 꺾기랑 떨기랑 자유자재로 50단 꺾기 한 것 같습니다. 100단 아니었어, 100단?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보컬 트레이닝을 해요? 선생님한테 배워요? 전 독학했습니다. 그 선배 가수들 걸 보면서? 네, 그냥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집요하게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선생님이나 선배들께 제일 도움이 됐어요? 저는 모든 선배님들 거를 약간 다 조금씩 장점들을 흡수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부른 노래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옛날 노래잖아요.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나갔던 경연 말고 그전에도 또 다른 트로트 경연 나갔었는데 거기서 전용록 씨가 유달리 장성호 씨를 칭찬을 많이 하고 정말 원픽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사실 이제 지금 들으셨지만 이 뭔가
나이는 21살인데 애절한 어떤 감정선 그리고 굉장히 귀호강시켜주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노래 그때 전영록 씨가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대단한 게 사실 옛날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전영록 씨는 주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 양수경의 사랑은 그래,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또 있죠.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예쁜 애절한데. 여자 가수들한테 주던 이렇게 아끼던 분인데 장성호 씨한테 흔히 말하는 꽂히셨더라고요. 얼굴이 조금해서 그랬나 봐.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장성우 씨 꺾기하고 떨기 너무 맛보기로 들어서 좀 아쉬운데 우리 성우 씨 노래 한 곡만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와. 네, 무대로 모시고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삶이 동글동글하잖아. 너와 나는 동글동글 살자고. 아주 가거라. 미치고 떨치고 어쩌라고. 가라 가라 멀리 가거라. 사는 게 뭐가 나면 어찌 살라고. 와라 와라 함께 가보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고 저렇고 이런 날 저런 날 궁시렁 궁시렁. 우리 삶이 동글동글하잖아. 너와 나는 동글동글 살자고. 아주 가거라. 잡았다 놓았다 어쩌라고. 가라 가라 멀리 가거라. 한 번을 사는 세상 재밌게 살자고. 와라 와라 함께 가보자. 눈 감고 살까나 귀 막고 살까나. 나쁜 일 슬픈 일 모두 다 떨쳐라. 우리 삶이 동글동글하잖아. 너와 나는 동글동글 살자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고 저렇고 이런 날 저런 날 궁시렁 궁시렁. 우리 삶이 동글동글하잖아. 너와 나는 동글동글 살자고. 너와 나는 동글동글 살자고. 와. 아이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트로트계의 아이돌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저 안 자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라이브를 이렇게 하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좋은 라이브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안 자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야, 이 팀 너무 돌린다.
근데 안무 보니까 저희가 와 소리 질렀던 그 부분 골반을 이렇게 쓰는 동작이 있던데. 아, 그 부분을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부분을 이제 안무가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좀 제가 포인트를 찝고 싶어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짰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많은 안무를 하는 트로트 가수, 남자 가수 중에 좀 보기 드물고, 근데 정말 음정이 하나도 흔들리질 않네요. 실력파요.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아니 그리고 저 얼굴만 조그만 게 아니고 몸도 남자 몸이 갸냘퍼. 진짜 아이돌 몸이에요. 아이돌. 네. 바지 몇 입어요? 저요? 조금 곤란하긴 한데 제가 약간 남자보단 작습니다. 평균 남성 사이즈.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작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매력적이죠. 달리 뭐 몸 관리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 정말 잘 먹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살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너무 안 먹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잘 먹습니다. 네. 저 송호 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도움을 제일 많이 주신 거예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또 늦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운전부터 메이크업부터 심지어 하던 가게까지 접으실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올인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가게까지 접으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네, 송호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반대로 어머니는 좀 일을 늘리셨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끼가 넘치십니다. 줌바 댄스 선생님을 하시는데 DNA가 거기가 어머니께였구나. 네, 원래는 한 타임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버지께서 제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줌바 댄스 일을 더 늘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인이시다. 제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몸 때문에 네,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예요? 누나 아니에요? 네, 어머니입니다. 그죠. 엄청 미인이신데. 부모님도 정말 그 아들이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시겠네요. 네, 일단은 저보다 부모님이 이번에 연락을 더 많이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1등을 하거나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턱을 내고 다니세요. 네, 제가 뭐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턱을 그렇게 내고 다니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효도했구나. 효도하는 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화 많이 받으실 만한 게 그 얼마 전 경연에서 예심 본선 거쳐서 본선 4차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마지막 본선 4차전에 처음으로 패배하면 이제 그때 떨어졌는데 제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누가 장성호 씨한테 표를 줬을까 했더니 장윤정 씨랑 박선주 마스터가 표를 줬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이거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택했느냐. 그래서 부모님 아주 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성호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21살 때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지? 이 고민이 저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게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 각각 차 한 대와 이제 아파트, 집 한 대, 집 한 채 사드리기. 네. 그게 꿈이었는데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계속 별장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봐놓은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별장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세한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별장도 하나 놔드리려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각각 집 한 채에 별장까지 하면 1가구 3주택이구나. 정부 시책에는 반하지만 그래도 그런 꿈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다나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니 김다나 씨는 이게 뭡니까?
한때 약 50억 원의 빚을 떠안으며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흩어지게 됐고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레스토랑, 식당, 또 뭐 골프 캐디, 전화국 상담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머니하고 오빠를 제가 보살펴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만이 아니라 오빠를 보살펴줬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오빠까지 책임을 졌던 거예요? 네, 오빠가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서 식물인간 상태로 한 3년 가까이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심지어 호흡기를 떼는 게 어떠냐 아이고, 그런 권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병원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쵸. 감당이 안 될까 봐. 근데 어머니께서 안 된다. 무조건 호흡기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빌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진짜 3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네,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또 오빠가 어렸을 때 저를 보살폈다면 지금은 제가 오빠의 보호자가 되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생계를 책임지면서 네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빚은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정리돼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또 채무자님께서 기다려주셔서 제가 신곡 활동으로 지금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돼서 또 빨리 갚아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인데 아직 다 갚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네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제가 다나 씨 노래 달려라 캔디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네.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제목에서부터 이미 지금 막 캔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를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제목하고 노래 가사가 캔디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달려라 달려였는데 너 캔디 같아 해가지고 작곡가 선생님께서 캔디로 해주셨죠. 달려라 캔디. 네. 네. 우리 그 노래 직접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그 노래도 한번 무대를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라 캔디 불타는 열정으로 당신만 사랑한다 달려라 캔디 신나 달려라 까칠한 나만을 사랑하니 당신은 진짜 멋쟁이 사랑 사랑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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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또 옆에 백댄서 두 분이 네. 야, 이 아침에도 대충 하지 않아. 네, 막 열정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네. 그 두 분께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저도 같은 걸 느꼈는데 전 또 여기서 다나 씨가 얼마나 백댄서분들한테 잘하는지를 봤어요. 어떤 또 백댄서분들 가수 마음에 안 들면 좀 대충 하거든요. 근데 정말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두 분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인상적이에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들으셨지만 달려라 캔디 너무너무 신나는 김다나라는 가수의 생기에 딱 맞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노래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그렇지. 웃으면서 푸른 들판 달리는 캠피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다나 씨한테 너무 정말 딱 맞아서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가수 데뷔할 때 어머니 영향이 컸어요? 네, 어머니 꿈이 가수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소를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가수를 하려고. 이거 한 마리만 팔아야지 그걸 다 팔아서. 네, 근데 외삼촌이 그 돈을 들고 잠깐 어디 놀러를 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가수의 꿈을 접고 내려와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태교를 트로트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꿈이 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트로트 가수 김다나 씨가 된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에 선 것도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저녁에는 학교를 다녔고 또 주말에는 가요제를 다니고 그렇게 안 하면 병원비랑 생활비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진짜 살았어요. 완전 소녀 가장이었네. 진짜 캔디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파서 그 병원비 하려고 사실 그때 지역가요제 나가서 상금 300만 원? 나 그거 나갈래. 해서 그때 받으셨죠. 그리고 네. 제가 기억하기도 전국 노래자랑 예전에 2008년이었나요? 네. 경북 구미시 네. 그 편에서 최우수상 대상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또 부모님 그 엄마 사업 망해서 그 돈 갚아야지 아픈 오빠 병원비 마련해야죠. 정말 캔디입니다, 캔디. 강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 건강은 요즘 좀 어떠세요? 네, 제가 TV에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아픈 게 좀 낫는 것 같다고. 다행이다. 진짜 힘을 내고 더 건강해지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암 수술도 2번 하셨고 또 신경 수술도 2번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께서 진짜 회복을 잘하셔서 네. 저도 좀 힘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네. 스케줄 많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어머니랑 오빠를 보면 힘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하고 오빠한테 사실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도 해도 부족한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김다나 씨가 이 트로트 노래에 대해서 진심이다 싶은 게 사실 내가 지금 막 가족 병원비에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돈을 뭘로 벌까? 사실 다른 걸로 벌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근데 나는 가수의 꿈이 있었고 그 가수의 길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다나 씨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도 또 밤에는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오히려 수입이 그래야 더 늘려면 학교 다녀야 되겠다 해서 밤에 야간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주중의 생활이고요. 주말에는 내가 또 가요제 가면 상금 받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또 지역 가요제를 섭렵하고 다니고 정말 주 7일을 남들의 뭐 2주, 3주, 한 달어치의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젊었을 때 계속 놀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심지어 제가 그 골프키드 할 때는 무릎 연골이 다 다른 적도 있었고 너무 많이 걸으니까. 그래도 주말에 가요제를 나가서 뭐 500만 원, 300만 원, 사과, 밥상, 가전제품 이런 걸 타올 때마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제가 다 장만을 진짜 캔디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계속해서 트로트 아이돌 김다나, 장송호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트로트 아이돌 김다나, 장송호의 가슴 깊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오디션은 나의 힘입니다. 네. 사실 이제 두 분 다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 장성호 씨 얘기를 하면은 이 장성호 씨의 노래를 듣고 이 남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고인이 되신 그 남일의 선생님의 그 목소리, 저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목소리 얘기가 많습니다. 전용로 씨는 굉장히 독특한 옐로우 보이스를 가졌다 이러면서 주로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목소리에 대한 평, 저음. 네. 원래 저음은 아니었다면서요? 제가 사실 이제 신동이었고 또 남자다 보니까 이 변성기라는 과정이 사실 왔었잖아요. 네.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부종이 생겨서 제가 2년간 노래를 못했습니다. 이제 노래를 쉬었는데 이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노래를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파서 찾은 게 바로 이 저음. 제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이 저음을 찾아서 저만의 매력으로 지금 키포인트로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송우 씨 노래할 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왜소한 몸에서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조금 놀랐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송우 씨의 매력인 저음을 살릴 수 있는 노래 한 곡 혹시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인 선생님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비 내리는 고모령. 박수로 좋아합니다. 이게 또 예심에서 본선을 올려줬던 그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부탁합니다. 망양초 신세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넘느냐 돌아설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 온다 울었소 바람잎이 휘날리는 와, 그 저음의 깊이가 진짜 다르네요. 네, 정말 묵직한 저음이 인상적인데 우리 송우 씨가 이 노래를 한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부른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연을 최근에 이제 했던 경연 대회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김연자 선생님께서 우리의 선생님들 목소리, 그 현인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줬다. 완벽하게 하면서 재현했다. 극찬을 또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장성우 씨 팬들이 많잖아요. 네. 장성우 씨만의 그 팬들을 사로잡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통을 조금 하려고 해요. 관객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같이 즐기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무대 위에서 노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관객분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내려가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춤도 추고 즐기면서 소통하는 게
제가 관객분들을 휘어잡는 야.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장성호 씨에게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나 씨는 장윤정 씨 그 성대모사 모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또 실력자라면서요. 대단한 실력자인 게 왜 또 그 예능 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목소리만 들려주면서 장윤정 씨 편에 출연을 했는데 이 시청자가 듣기에 거기 있던 관객들이 듣기에 누가 장윤정인가요 하는데 다나 씨를 오히려 선택해서 장윤정 씨 식은땀 흐르게 했을 만큼 장윤정 씨도 듣고 정말 대단하다. 나랑 똑같다. 가르칠 게 없다. 막 이렇게 극찬을 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TV 보면서 다나 씨가 장윤정 씨라고 저도 골랐었거든요. 진짜 궁금한데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우리 다나 씨에게 청량한 고음이 잘 드러나는 노래 목포행 완행열차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저는 듣는데 고음에서 소름이 돋아서. 그리고 장윤정 씨 특유의 그 바이브레이션이랑 고음 올라갈 때 약간 소리를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는 그게 있는데 그 창법이 진짜 똑같으시네요. 아니 다나 씨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도 사실 밤새고 왔어요. 아이고야. 아니 근데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라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저 오히려 잠을 자면 네.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또 똑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심지어 장윤정 선배님의 남편이신 네. 도경환 형부께서 네. 언니를 찍어야 되는데 네. 방송 보시다가 저를 투표해갖고 언니한테 꿀밤 맞았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도 틀리는데요, 뭐. 네. 예. 근데 실력을 딱 들어보니까 네. 정말 무대 위에서 갈고 닦은 그 뭐랄까요 기본 바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대 선 횟수가 뭐 3,000회가 넘는다고요? 네. 그게 라이브 카페에서만 3,000회고요. 일반적인 방송이나 행사 무대까지 합하면 아마 채야 10,000회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사실 이런 이 김다나 씨가 무명 시절을 견디면서도 여기까지 달려라 캔디처럼 달려올 수 있었던 게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가족도 있지만 또 한 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뱀이다. 그 김혜연 씨가 또 그렇게 고마운 분이라고 하던데요. 김혜연 씨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가까워졌어요? 2년은 10년이 넘었고요. 김혜연 선배님께서는 제가 우울증을 3년 동안 심하게 앓을 때 아이고야. 옆에서 진짜 치료를 해주셨을 정도로 지켜주시고 저를 항상 안아주시고 그리고 일에 지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저분이 밝아요. 워낙에 네. 밝아. 네. 엄청 밝으시고요. 또 저한테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처럼 그리고 언니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진짜 저는 언니 보고 친언니 같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 거의 가족이 됐다고 보이는데 아니 이게 정말 가족이다 싶은 게 김혜연 씨의 시어머니까지 동반한 뭐 가족 여행을 같이 갔을 정도라고요. 형부하고 아이들하고 다 가족 모임인데 저만 끼어서 동남아 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그랬었어요. 와, 진짜 엄마 같으면서도 언니고 가요계 선배인 거네요. 경비는 혜연 씨가 다 대주고? 네. 언니가 저 돈 없다고 10원도 못 쓰게 해요. 그러구나.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언니가 틀니를 낄 때 네가 언니를 모셔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진짜 친자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김혜연 씨가 평소에도 본인을 이렇게 많이 챙겨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챙겨주신다고 제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도 이 김혜연 씨한테 다나 씨의 진심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 김혜연 씨가 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김혜연 씨 나와주세요. 오? 다나 착한 다나 노래도 잘하는 이쁜 다나.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우리 다나가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살짝 삐시려고 하는데 제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 노래 잘하는 실력 있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다나.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리고 또 오빠 너무 가족한테 잘하는 효녀딸이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도 사랑받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요. 살짝 뭉클하고 눈물도 나려고 합니다. 우리 다나야 늘 지금처럼 화이팅하고 언니의 사랑 받아주길 바래. 팬 여러분 우리 다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언니의 은혜마음입니다. 방송 재밌게 하고 늘 우리 다나 화이팅! 사랑해. 아이고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눈물이 흘리고 있어요. 아니 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도 정말 멋진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요. 두 분 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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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계속 비 오는 거죠? 네, 오늘 뭐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